지금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 속으로라도 떠올려 보신 적은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지속되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복잡한 시술도, 무리한 약물도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기본 원리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기 크기와 강직도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과 놓쳐온 기회 때문에 작아지고 약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습관을 바꾸고 기회를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하나의 근육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덤벨을 들고 다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성기도 자극과 혈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류입니다. 강직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 혈의 흐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기 내부 해면체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단함이 약해지고 크기 역시 이전보다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위축된 결과입니다. 해면체 조직은 자극과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점차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자극과 혈류 촉진은 단순한 만족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한 필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성기도 일정한 자극과 부드러운 반복을 통해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자극을 반복하면 해면체가 다시 확장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리하거나 급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리듬으로 반복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에 자연 발기 상태가 나타날 때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손으로 성기를 감싸쥐고 살짝 당겨주는 동작만으로도 미세한 혈관과 조직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꾸준히 반복될 때 강직도는 물론이고 겉으로 보이는 크기 변화도 분명하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 수치의 변화는 성기 크기나 발기력 저하에 직결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고단백 식단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 굴, 브로콜리 같은 식재료들은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과 습관, 그리고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석 달,
그 안에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찾아옵니다.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감정도 자신감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더는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부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내 몸의 일부로 다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론은 실제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는 오정우 님입니다. 64세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생활을 꿈꾸셨던 오정우 님은 몇 년 전부터 성기 크기와 강직도 저하로 인해 부부 사이에 벽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개된 스트레칭과 마사지 루틴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고 2달 후 아내가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남자다워졌어요. 라는 아내의 말에 그간의 노력과 마음속 상처가 눈 녹듯 사라졌다는 오정우 님의 인터뷰는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는 충남 서산에 거주 중인 김기환 님입니다. 김기환 님은 당뇨로 인해 발기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식단 조절과 혈류 개선 루틴을 병행하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하루 2번의 온찜질과 자기 전 부드러운 마사지 루틴을 습관처럼 들이면서 3달 후에는 발기력은 물론 눈에 보이는 크기 변화까지 확실하게 체감하셨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두 분 모두 병원 시술 없이 생활 속의 실천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평생을 통해 변화하지만 특정한 자극과 환경에 따라 다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 부위의 혈류와 자극을 공급했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기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직은 혈액이 얼마나 충만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팽창의 정도가 달라지며 그 자체로도 모양과 부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길이나 두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자극에 반응하는 확장성과 충만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느냐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작아진 것 같다는 느낌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비사용과 혈류 차단으로 인해 해면체가 말라붙는 것처럼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 빈도와 혈류 순환이 늘어나면 점차 조직 자체의 팽창 반응도 회복되며 시각적, 기능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극을 주거나 인터넷에서 파는 불확실한 기구나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면체의 손상이나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팽창기구나 혈관 확장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피부 및 조직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로 인해 발기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외 남성의학회에서는 일반적인 자극 외에 저주파 진동 마사지나 성기 기반부 따뜻한 수건 마사지와 같은 방식이 혈류 촉진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부 밑에서 천천히 열이 스며들어가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기초 혈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자기 전 5분간 이 마사지를 지속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침 발기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달라졌다는 체험담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성기는 신체의 말단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조종하고 자극하는 건 궁극적으로 뇌입니다. 즉, 마음 상태와 자존감, 스트레스 지수가 발기력과 반응도에 깊이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부부간 반응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심리적 발기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몸은 변화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는 긍정적 사고가 반복되면 뇌는 다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신경회로를 회복시킵니다. 이 변화는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재훈련이라고 불리며 신경가소성에 기반한 회복 능력으로 설명됩니다. 즉, 몸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하며 그 믿음이 지속될 때 실제 생리적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분의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윤상민님은 67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신 후 심리적인 공허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부부관계도 멀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상담받은 한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성기는 근육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운동과 마사지, 호르몬 검사와 생활습관 교정까지 병행하며 약 4개월 동안 자신을 돌보았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감 회복은 물론 부인께서 요즘엔 다시 연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윤상민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의 몸에 고생 많았다. 오늘도 함께 가자는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기는 신체의 일부이자 결국 내 삶의 감정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을 단순한 기능으로만 접근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단단함이나 크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시스템과 감정 에너지, 관계의 질까지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근육보다 먼저 뇌를 자극하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하는 근육 강화 운동이 단순히 팔뚝을 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듯 성기능 강화를 위한 운동 역시 그 자체로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 심박수, 혈압, 수면 질까지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유산소보다는 짧고 강한 긴장 상태를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간헐적 긴장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을 수축하고 풀어주는 동작을 통해 골반저 근육이 자극되면 그와 동시에 성기로 향하는 주요 혈류가 늘어나고 해면체 역시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병행해주면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까지도 원활해져 발기력 개선뿐 아니라 사정 컨트롤 능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을 특정 근육에 집중하기보다는 몸 전체의 순환과 긴장 이완 리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심장, 간, 신장, 갑상선 등 다양한 기관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 개선 없이는 부분적인 개선 효과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허리와 골반을 자극하는 간단한 요가 자세를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꿇고 앉아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는 자세 또는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는 브릿지 포즈는 혈류 집중과 근육 탄성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들을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저녁 샤워 후 매일 5분씩만 반복해도 두세 달 안에 성기 확장 반응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르몬 자극 루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성기능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욕구뿐 아니라 근육량, 골밀도, 감정적 자신감, 전반적인 활력도 급속히 저하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수치는 단순한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루틴은 햇볕, 공복 유산소, 단백질 섭취, 수면의 질이라는 4가지 요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 이전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고 그 직후 가벼운 산책이나 속보를 20분간 이어가며 그날 첫 식사에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섭취하고 밤에는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유지하는 생활을 2달 이상만 반복해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발기의 강도와 빈도 변화, 그리고 정서적 자신감 상승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이므로 이 시간을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어떤 보충제나 자극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도 충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 본인의 정서 상태나 부부관계의 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성기능을 관계 지표로도 해석합니다. 마음이 막히면 몸도 막히는 법입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중년 이후 성기능 장애를 겪는 남성 중 상당수가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 감정 단절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감정을 묻지 않고 침묵이나 형식적인 대화로 시간을 보내는 부부의 경우 남성의 강직도 유지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기능은 외부 자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시선, 말투, 따뜻한 손길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안정이 해면체의 반응을 결정하는 숨겨진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운동과 루틴은 그대로인데 단지 부인의 관심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발기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성기 혈류를 조절하는 작용까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의 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친밀함과 연결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가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벽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나는 요즘 내 몸이 좀 변하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떤지 궁금해. 라는 식의 말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대화가 반복되면 어느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소통이 시작되면 몸도 그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기는 단지 혈액이 모이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기가 닿는 순간 그것은 물리적인 반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수치로 측정되지 않지만 침실의 공기를 바꾸고 관계의 색깔을 바꾸며 남자의 눈빛을 다시 밝게 만듭니다. 이제는 삶 전체를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성기의 크기, 강직도, 반응 속도는 단지 그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몸을 돌보는 자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어뒀던 자신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던 몸의 기억, 그리고 언젠가부터 멀어진 듯한 침실의 온기를 다시금 되살리는 이 여정은 결코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장기전이며 매일의 루틴이 쌓여 만드는 느리지만 확실한 반란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햇빛을 쬐는 시간을 10분만 늘리는 것,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심호흡을 3번 반복하는 것,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마주하며 오늘도 고맙다, 고 말하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이전의 몸이 아닙니다. 자극을 기다리고 반응을 기억하며 탄성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근육으로서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변화는 계속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야채와 통곡물 중심의 식단으로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성기 주변을 감싸 쥐고 심호흡을 하며 혈류를 유도하는 스트레칭을 3회 반복하는 것. 이런 방식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안정시키고 신경계의 민감도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모든 루틴이 단순히 성기능이라는 목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면 반드시 정서적인 여유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조금만 더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건 멈추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변화는 찾아옵니다. 성기의 크기, 강직도, 지속력. 이것은 단지 부부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 존재의 에너지,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되찾는 여정은 작고 사소한 자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바뀌며, 결국 인생의 후반부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